우리 역사를 한국의 지식인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신도에 등장하는 곰이, 호랑이가, 사신도에 등장하는 호랑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십간 12지가 있는데 12지 속에 곰과 호랑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12지 속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곰이나 큰 곰이나 늑대, 승냥이, 이리는 10천간의 토템이고, 천간.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그 천자의 토템이고, 호랑이나 용은 지하물이 잘났다고 해도 지지, 땅의 토템이 됩니다. 12제후국의 토템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그 12제후국의 토템 중에서 호랑이와 용이 좀 중심이 됐던 거죠. 이 제후국에서는 호랑이와 용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곰하고 호랑이는 단군 신화에는 같이 등장하지만 그 이후에 진행된 역사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니까 단군 신화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곰은 자식을 낳고, 곰이 자식을 낳았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권력을 잡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도망을 갔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 건데, 우리 민족이 일시적으로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일제가 우리 민족이 곰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야간적인 무슨 동물의 자손일 수가 있겠느냐, 사람이 어떻게 곰에 잡혔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 일제 시대 때 이제 의식적으로 한국인들이 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만들었던 거죠. 실제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만, 곰 몰락한 제가 그 뒤에 잊어먹었는데 몰락하는 왕조의 그렇게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 한번 책을 보십시오. 그 유럽에서 곰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유럽의 신부들이, 가톨릭의 신부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곰을 죽였는지를, 우리가 이 곰에 대한 인식이 진짜 새롭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시기를 강의실에 못 오시고 이제 동영상으로만 강의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멘트를 한마디 좀 해달라고. 실제로 오고 싶어도 못 오시고 동영상을 보는 분들이 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준비가 좀 시원찮아서 동영상 상태가 안 좋은데 그래도 시청해 주시고 하니까 대단히 고맙고, 기회가 되면은 강의실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우리가 이 문명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전 세계가
우리 인류 문화가 이제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 문명이 어떻게 진전되어 왔는가 하고 논의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인용하는 게 이제 이 이론입니다. 밴드 소사이어티, 프라이드 소사이어티, 치프덤 소사이어티, 스테이스 소사이어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이 이론을 만든 사람이 이제 알만 알 서비스입니다. 그 알만 알 서비스가 인류 사회가 이렇게 이제 진화되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번역을 하면은 이게 무리 사회입니다. 무리 사회. 원시 사회죠. 원시 사회죠. 우리가 이제 뭐 호랑이는 뭐 각자 살아가니까, 원숭이 같은 경우에 이제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니까, 원시 사회, 우리 인간도 이렇게 무리 사회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라이브 소사이어티가 이제 이게 부족 사회 또는 이제 불악 사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이제 이 무리 사회 시절에 우리 인류는 30명 또는 한 50명이 한 집단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30명, 50명 되는 집단에서 대체로 뭐 비율상으로 본다면은 여성이 이제 한 3분의 2 정도, 남성이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됐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힘이 센 남자가 이제 자기 집단 내에 있는 여성들을 독차지하는 거죠. 원숭이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유인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회였는데, 이 사회가 불악 사회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세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모순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시 사회인데, 원시 사회에서 갑자기 지도자가 있는 부족 사회로 갈 수가 있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결정적인 이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럼 이렇게 정리되느냐? 한국 사람이 아닌 그 어느 나라 사람들도 인류 사회의 발전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치프덤 사회가 이제 추장 사회고, 이것이 이제 국가 사회입니다. 국가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이. 어떤 모순이 있느냐? 흔히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 이제 4대강 문화, 4대강 문명 이런 얘기를 합니다. 4대강 문명을 이야기하는데, 그 4대강 문명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네. 도시국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갑자기 인류 사회에서 갑자기 그냥 도시국가가 딱 등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도시국가. 그러니까 이 불악 단계, 추장의 단계, 이거 아프리카에서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그런데 4대강 문명권에서는 이런 사회를 볼 수가 없습니다. 4대강 문명권에서는 그냥 갑자기 도시가 등장해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어떤 사회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어떨 것인가? 우리나라는 우리도 이게 밴드 사회였던 것은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호모사피엔스나 네안데르탈렌시스가 다 밴드 사회였던 거죠. 밴드 사회, 무리 사회, 원시 사회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호모사피엔스 남성과 네안데르탈인 여성 사이에서 우리 역사에서 그런 겁니다. 이 사이에서 혼혈 인류가 탄생하는 거죠.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모계 통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모계 통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삼성기가 나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반. 그러니까 이게 호모사피엔스 남성은 별로 능력이 없었던 거죠. 나반을 이야기하는데 인류의 시초는 나반인데 그 나반이 아만을 만난 곳은 이렇게 나가는 거죠. 나반이다. 이 나반이 이제 세 딸을 낳았다는 얘기죠. 세 딸을 낳아서 그 세 딸로부터 이제 인류 역사가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역사가. 모계 통치 시대가 열리고 이 모계 통치 시대가 끝나는 지점에 이제 누가 등장하느냐? 환희 등장하는 겁니다. 환희 시대가 등장하는 거예요. 환희 시대가 등장하고 이 환희 시대가 되고 단구만금 시대로 가는 겁니다. 단구만금 시대로 가는데 이것이 굉장히 정확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 기록을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환단고기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죠. 지금 우리 이 한국의 강단사학계가 환단고기를 위서로 지정해놓고 못 보게 하지만 어찌됐거나 역사책이 있다는 건 중요한 겁니다. 위서로 지정한 것이 문제지. 실제로 이 세상 모든 역사책은 위서가 아닌 게 없습니다. 사마촌 사기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잘못되어 있죠. 얼마나 잘못되어 있느냐. 반고가 쓴 한서 예문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반고가 사마천이 사기를 쓰고 나서 불과 200년도 안 된 시점에 반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중국 왕실에 있는 그 사마천 사기를 다 뒤져봤는데 130권 중에 이미 10권은 누군가가 다 통째로 없앴더라. 10권을 아예 통째로 없앤 겁니다. 그 10권을 통째로 없앤 것이 다 조작을 할래야 조작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적나라해서 조작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아예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게 누가 했느냐? 유향, 유훈 부자가 한 거죠. 다 이 불태워버린 겁니다. 130권 중에서 10권은 아예 불태워버렸고 그럼 나머지 120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고친 거죠. 중국에 맞게 다 고친 거죠. 10권은 아예 나중에 다른 사람이 통째로 새로 쓰는 겁니다. 보지도 않고. 우리가 보는 사마천 사기 10권은 실제 사마천이 쓴 거하고는 전혀 딴판인 거죠. 이 정도로 잘못되어 있는 건데 그게 위서잖아요. 응? 사마천이 쓴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사마천이 죽고 나서 몇백 년 뒤에 송나라 때 배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가 추측해서 쓴 겁니다. 그냥 써놓은 겁니다. 이것이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게 위서죠. 이게 위서가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그런 거는 다 정사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환단고기만 위서다 이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데 제가 볼 때는 환단고기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환단고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계 통치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환단고기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삼신5제 시대를 얘기합니다. 삼신5제 시대. 사실은 이게 삼신6제가 맞는데 호랑이족이 도망가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모기 통치사회입니다. 삼신5제 시대. 우리 환단고기는 나방으로부터 삼신5제 시대 이 모기의 사회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고 환시대, 환시대, 단군 왕검 시대로 전개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환단고기는 정확하다. 내용은 뭐 그 안에 이 세부적인 내용은 잘못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줄거리 자체는 상당히 정확하다. 모계 통치 사회가 있다는 거죠. 이 모계 통치 사회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문화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문화가 뭐냐? 이 문화가 뭐겠습니까? 문화는 자연적인 것이 아닌 겁니다.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동물이 한 행동은 자연적인 겁니다. 인간이 문화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이 사람이 예?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서 의도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서 나타난 결과의 총체가 문화인 겁니다. 이게 문화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밴드 사회를 보면은 밴드 사회는 힘센 수컷이 무리를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힘센 수컷이 자연적인 현상이죠. 힘센 사람들이 지배를 하니까 힘센 게 중요한 거죠. 동물 사회에서. 그래서 뭐 코끼리가 됐던 뭐 사슴이 됐던 얘들이 그 암컷이 이제 배란기가 되면 발정기가 되면 힘으로 대결하는 겁니다. 힘으로 대결하는 거죠. 거의 모든 동물들이 힘으로 대결해서 그 중에 이기는 놈이 왕자가 되는 거죠. 이게 자연적인 사회인 겁니다. 자연적인 사회. 이 자연적인 사회고 이건 원시 사회입니다. 이 힘센 수컷이 무리를 지배하는 그 힘의 시대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이 끝이 나야지만 문명의 시대가 탄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거는 서비스가 정리해 놓은 이러한 이론은 논리적이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 사회는 계속 뭡니까? 프라이드 사회도 남자가 지배하는 사회였거든요. 여기도 남자가 지배하는 사회고 여기도 남자가 지배하는 사회고 다 남자가 지배하는 사회다. 이런 상태에서 문명이 저절로 나왔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논리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이 문명이 언제 나오느냐? 바로 여기서 모계 통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문명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모계 통치 시대가 어떻게 생겨날 수가 있었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네안데르탈인이 호모사피엔스 집단보다 우월했던 겁니다. 그 네안데르탈인 집단이 호모사피엔스 집단보다 우월했다는 건 뭘로 알 수가 있느냐? 이 네안데르탈인은 주로 동물의 고기를 사냥을 해서 획득한 동물의 고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미 20만 년 전부터 말이죠. 이 사람들은 맘무스나 얼룩말, 들소 이런 동물을 잡아서 그 고기를 식용으로 했던 거죠. 그런데 호모사피엔스는 무엇을 먹고 살았느냐? 이 사람들은 주로 바닷가, 강가, 호숫가에 있는 조개를 먹고 살았습니다. 조개. 왜 조개를 먹고 살았느냐? 이 조개가 도망을 못 가거든요. 동작이 느려서. 그 당시에 호모사피엔스는 무기를 만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토끼도 못 잡아요. 토끼도. 호모사피엔스는 토끼 잡을 능력도 없었어요. 그거 빨라가지고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는 오로지 먹을 게 병나서 죽은 짐승의 고기 아니면 나무 열매 그거 말고는 조개밖에 없는 겁니다. 조개. 그래서 이들이 조개를 먹고 살았던 겁니다. 도망을 못 가니까 손쉽게 얻을 수가 있으니까. 예. 벌써 호모사피엔스 집단과 네안데르탈인 집단이 대단히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기적에 의해서 이게 뭐 우리 원동력의 삼성기는 기적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천신이 등장합니다. 천신이 라반과 아만을 중앙아시아로 불러가지고 둘을 결혼시켰다는 거죠. 그 당시 중앙아시아에는 인류가 살지 않았습니다. 살 수가 없는 땅이었죠. 또 어떻게 하여간 기가 막히게 이 라반도 거기로 올라갔고 호모사피엔스 아만도 거기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동굴 안에서 자식을 낳게 되면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이 여자가 아주 월등하거든요. 어? 여자가. 당시에 네안데르탈인 집단은 호모사피엔스를 잡아먹을 겁니다. 잡아먹을 겁니다. 근데 이 나바는 남자를 안 잡아먹은 거죠. 사람이 그리워서. 안 잡아먹는 거죠. 이미 여자가 훨씬 셉니다. 그러니까 이 모계 사이가 탄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둘 사이에서 묘하게도 딸만 셋이 나오는 겁니다. 딸만. 딸만 셋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뭐 아버지, 어머니, 가족 제도가, 가족이란 제도가 없을 때니까, 동물의 단계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 딸 셋한테 아버지가 아만이 다시 유전자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딸들이 이제 자식을 낳아서 기르게 되면서 모계 사회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세 딸은 본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뭘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만이 문화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만 가장 가까운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근친 제도가 생기는 거죠. 자기가 본 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자하고 결혼한 겁니다. 이것이 이 근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왕족이 자기네 혈통을 많은 학자들이 뭐 자기네 우수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랬다. 천만의 얘기입니다. 우연히 그 당시에 이 라반의 자녀들이 세 딸이 경험한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기의 경험을 자손들한테 그대로 전수시킨 거죠. 자기네 본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래서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근친을 했습니까? 전 세계에서 이 근친을 가장 늦게까지 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고려시대 보십시오. 고려시대. 왕건의 자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르면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형제 사이에서 결혼이 가능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만 다르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근친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난 집단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왜 우리가 그러냐? 우리가 이 인류상의 정수를 이어왔기 때문에, 이 문화를 이어왔기 때문에 그런 영상이 우리한테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회는 문화가 탄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 왜 그러냐? 이 밴드 사회, 우리 사회에서는 문화가 왜 못 나오느냐? 당시의 동물 상태니까, 우리 인류가 동물 상태인데 동물이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겁니다. 먹는 거. 먹는 거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종족 번식입니다. 그러니까 배만 부르면은 힘이 센 수컷은 자기 집단 속에 있는 암컷을 지키느냐고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겁니다. 여자는 많은데 지 혼자 이걸 다 감당하려니까 지켜야 된단 말이죠.
다른 놈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거기에만 신경을 곤두 세워가지고 내 여자들한테 어떤 놈이 가까이 오는 놈이 있나 없나 있으면 가서 물어 뜯어야죠. 그 2인자, 3인자 나머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스를 계속 노리는 거죠. 찬스를 노리고 어떻게 하면 저 1인자를 해치울까 이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긴장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집단은. 그런 것이 계속되기 때문에 문화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생겨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집단은 어떻게 되느냐. 여성 공동체가 동굴 안에 있습니다. 동굴 안에서 여성들이 삽니다. 이 나반과 아반이 어땠느냐. 동굴 안에는 나반이 살았던 겁니다. 나반. 동굴 안에는 나반이 살았어요. 남자는 여자가 남자가 필요할 때만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동굴 안에는 여자가 나를 원할 때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잡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이 여자가 워낙 센 여자니까. 함부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동굴 안에는. 그러니까 아바는 주로 동굴 밖에서 살았던 거죠. 동굴 밖에서. 그리고 이 여자가 나를 언제 필요로 하는지만 계산하고 있는 거죠. 틈나면은 먹이나 갖다 주고. 이 사회 구조가 나중에 이 아만의 자손들이 어떤 현상을 하게 되느냐. 이 나반의 세 딸이 마고 삼신이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 남자아이가 나오면은 엄마 저 떨어지면은 바깥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아,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바깥에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본대로 하는 겁니다. 어? 저 떨어지니까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살라고 내보내는 겁니다. 동굴 안에는 여자만 살게 되는 겁니다. 동굴 안에는. 동굴 안에서 여자만 살게 되니까 긴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자들만 사는데 무슨 싸움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긴장이 없어지는 거죠. 여자들만 사니까 또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서 수다가 많잖아요. 많이 떠들게 돼요. 언어가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많이 떠들게 돼요. 또 여자들이 남자에 비하면 섬세하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바깥에 있는 남자들은 하는 일이 이 안에 누가 있느냐? 동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동굴 안에. 어머니가 계시니까 가서 사냥에다가 갖다 바치는 것이요. 어머니한테. 자기를 낳아서 길러준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안에 계시니까 도망도 못 가고. 계속 갖다 바치는 거예요. 문화는 이 안에 있는 여자들이 거의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안에서. 이 사회가 자연스럽게 나이가 많은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래서 이 집단은 통치 이념이 뭐겠습니까? 통치 이념이. 어머니 같은 마음. 이 할머니들이 통치를 했는데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 통치 문화를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느냐? 제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나 고려사나 조선왕조실록을 읽으면서 중국사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다르냐? 중국사에는 전혀 없는 게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진이 있거나 비가 안 와서 곡식이 부족하거나 비가 안 오면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우리나라의 왕들은 가장 먼저 어디로 달려가느냐? 감옥으로 달려갑니다.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 감옥입니다. 왜 감옥으로 가느냐?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 봐.
이 중국 사회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천재지변만 일어나면은 가문만 벌어지면 왕이 제일 먼저 감옥으로 가서 웬만한 죄수는 다 풀어줍니다. 다 풀어줍니다. 나중에 이 가뭄이 계속 지속되면은 사형수들도 풀어줍니다. 왜 그러느냐?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 이 모계 통치 시대 때 우리 통치자 할머니들이 제일 중시했던 게 뭐냐?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 내 자손이 억울한 걸 못 보는 겁니다. 내 자손들 이렇게 싸우는 거 못 보고. 그걸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인이, 안팎인 환인이 이제 쿠데타를 해가지고 할머니들의 권력을 강제로 뺏어옵니다. 강제로 뺏어오는 건데, 그러면서 부계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되는 건데, 이때 그 마고성에 있던 이 할머니들이, 우리는 참 우리 역사학자들이 어리석어서 환단고기를 역사책으로 안 보니까 못 찾지. 우리는 이 마고성이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아시아의 배성에 가면은 마고 시대에 만들어진 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역사는 다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게 마고성이 있고, 이 환인 시대는 고차라고 하는 곳에, 이 중국 한어 발음으로 부처, 고차라고 하는 곳에 환인들이 시대에 쌓았던 성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걸 미스테리 성이라고 이렇게, 모르겠다 아무것도. 미스테리 성이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마고성에서 60km 남쪽 지점에 가면 이 환인 시대의 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게 있습니다. 우리 역사는. 이때 안팎인 환인이 권력을 뺏어갔는데, 우리 이 할머니들이 통치권을 넘겨줍니다. 통치권. 그러니까 이 삼신육제, 대부족장이 세 분이 계십니다. 대부족장이 곰, 치, 호 세 분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신 할머니가 딸을 6명을 낳게 됩니다. 딸을 6명을 낳게 돼서 곰 할머니 딸은 이제 큰 곰, 치 할머니 딸은 승냥이, 늑대, 이리, 치 할머니는 딸을 셋을 낳습니다. 호랑이 할머니는 딸 하나밖에 못 낳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 호랑이를 계승하게 되죠. 그래서 6명의, 그래서 이 대부족장 세 분이 부족 사이에서 생기는 그 충돌이라든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걸 심판하고, 소부족장 6명이 자기 부족의 일을 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신육제 시대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환인 시대로 바뀌면서 다른 권한은 다 줬는데 안 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 제사장 권한입니다. 제사장. 제사 지내는 권한. 우리가 인류 문명사에서 이 신을 발견하게 되는 건데, 우리 조상들이 이 신앙심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신앙심이 굉장히 깊었는데, 그 제사권을 안 넘겨준 겁니다. 제사권을. 그래서 이제 이 대부족장 3명, 소부족장 6명, 제사장 1명, 이렇게 하면 십갈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게 환인 시대에 가면 십갈이 탄생하는데, 탄생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을 넘겨줄 때 안팎인 환인한테 강조한 것이 뭐냐? 니들 남자들이 앞으로 세상을 다스리려면은 제일 명심해야 될 게 있다. 이게 뭐냐? 내 자손들을 억울하게 하는 건 용납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내 자손들을 용납하게 하는 거, 억울하게 하는 거. 내 자손들끼리 싸우는 것도 용납을 못하겠고,
이러한 것이 이 전통이 있어가지고 내 자손들을 억울하게 감옥에 넣게 되면은 반드시 응징을 하겠다 하늘에서. 이렇게 돼서 천재지변만 생기면은 감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감옥 갈 필요도 사실 또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소도라고 하는 소도가 있었습니다. 소도. 억울한 사람이 소도로 들어가면은 못 잡았잖아요. 안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장치를 많이 만들어 놨었죠. 우리 조상은. 이런 문화를 우리 문화에서만 이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만. 그래서 조선시대의 왕들도 가뭄이 지속되면 제일 먼저 재판 기록 다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다 가져오라고 해서 재판 기록 살펴보는 거죠. 잘못된 게 있나 없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재판 사법제도보다 훨씬 우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감옥에는 억울한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조선이 망하고 나서 1500년의 세월은 우리 전통 문화가 퇴보한 시대입니다. 발전한 게 아니라 계속 퇴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나라의 형편없는 제도를 좋은 걸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걸 버리고.